보니까는 작년에 20kg가 배추 그게요. 그 20kg들이 그 해남에서 시켜보면은 한 25,000원, 2만 원이면 샀는데 32,500원이에요. 다른 것도 배가 올랐죠. 3분의 1 이상이 아마 상승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요. 싸다고 느껴본 적은 없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정도가 많이 올랐고 어느 거는 더 50% 이상 더 올랐어요. 그냥 뭐든지 다 비싸. 왜 이렇게 비싼지 몰라. 이번 맨투맨 경제에선 물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통계를 보면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시민들의 생각은 다른데요. 그 이유, 엄종규, 김동훈 기자와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김 기자, 통계청 발표를 보면 꽤 오랜 기간 동안 물가는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만 봐도 지난달 대비 0.1% 상승, 그리고 전년 같은 달 비교해서도 1.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1월부터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10월이고 1%대로 오른 것이 5번, 그리고 나머지는 0%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월비 기준으로는 3월과 8월 물가는 떨어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안정세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이러한 안정세는 이번 정권 들어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할 이야기는 이러한 물가 안정세를 실제로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냐는 문제입니다. 네, 얼마 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주된 내용은 앞서 김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낮지만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높다는 겁니다. 먼저 소비자단체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품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체감 물가하고 물가지수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보통 이제 체감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생필품들, 그러니까 식료품, 전월세, 그다음에 공공요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김윤아 아나운서는 요즘 물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 역시 느껴지기엔 물가가 낮은 것 같진 않거든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저물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들은 여전히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듣다 보니 저도 원인이 궁금해지는데 김동훈 기자가 그 원인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큰 이유는 착시 현상입니다. 이 통계청이 물가 통계를 낼 때는 기준이 되는 대표 품목이 있습니다. 식료품과 교통, 통신과 교육 등 12개의 대분류, 모두 481개의 품목 가격 변화를 조사하는데요. 연령이나 수입, 직종 등 개인차에 의해 구입하는 품목이나 빈도는 다 다르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와 신선식품, 그러니까 야채가 있다고 하면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고가고 야채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조사할 때는 자동차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 가중치가 높고 야채는 그 반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채값이 폭등한 경우, 그래도 일반 소비자의 경우에서는 야채를 구입해야 되겠죠. 또 자주 가는 마트 등에서 야채 가격표를 보고 물가가 올랐다는 것을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체감 물가 상승률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이런 구입 빈도 또는 가게 특성별 차이가 반영돼 있지 않은 겁니다. 자동차는 야채처럼 자주 구입하지는 않죠. 여기서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신선식품들의 그 가격 변동도 굉장히 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가격 변동이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 그 구매 빈도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는 아무래도 조금 덜 반영이 되고, 그게 체감 물가와 지수 물가를 괴리시키는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네, 한마디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양한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체감 물가와 다르다는 거죠. 네, 이거는 통계청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최근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높은 물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실제로 한국은행이 소비자들의 물가 인식을 매달 조사하는데 소비자들은 9월에 1년 전보다 물가가 2.4% 상승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1.2%와 비교해보면 1.2%포인트 높은 건데요. 좀 더 구체적인 민간단체의 자료를 보면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는 생활 필수품과 가공식품, 여기에는 사이다, 콜라, 햄, 분유 등 34개 품목이 포함되는데
2015년 기준으로 2014년에 비해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 위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소비자가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많이 오른 품목으로 과자, 아이스크림, 생리대, 맥주와 음료 등을 뽑았습니다. 그럼 가격 오름세는 생필품에만 국한됐나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시청자분들도 다들 느끼시겠지만 주거비, 특히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 하수도 등의 공공요금 역시 2014년에 비해 인상률이 높았던 품목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 단체는 이러한 물가 상승세는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물가 안정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죠. 기업들이 담합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몇백억 이익이 났는데 뭐 10억 과징금 물리고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도 담합하면 이익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간접적인 신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혹은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는 제품 가격을 올리고 반대로 떨어졌을 때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기업의 행태를 꼬집었는데요. 여기에 유통 과정의 마진을 낮추려는 노력 등을 기업에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는 공공요금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고 주택 정책 역시 복지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터뷰에서처럼 기업의 가격 담합을 철저히 감시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들이 자주 구입하는 생필품의 가격을 낮추는 만큼 또 소비자 물가 역시 현실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은 소비자 물가의 기준이 되는 품목을 5년 단위로 바꿉니다. 하지만 5년은 길죠.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준 품목을 시장 상황에 따라 자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식 지수 물가가 체감 물가를 잘 반영해야 할까요? 그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부의 관련 경제 정책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고물가인데 정부에서는 이제 물가가 안정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느끼는 거랑 많이 다른데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통계치를 민간이 지금 점점 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정부의 정책대로 반응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경감이 되겠죠. 서민 물가 안정과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물가를 낮추려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과 함께 현실에 맞는 물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맨투맨 경제 물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엄종규 기자, 김도은 기자 수고했습니다.